방금 뭘 하려고 했지? 아, 맞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순간 좀 잦아지셨나요? 네, 그렇죠. 이게 자주 깜빡깜빡하다 보면 혹시 나도?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바로 이 깜빡임 현상이랑 관련이 깊은 성분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포스파티딜세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고 우리 뇌 건강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의 경험담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특히 이제 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다각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제일 먼저 그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료 보니까 뇌세포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오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 뇌신경세포막 있잖아요. 그 막의 한 18% 정도를 구성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예요. 인지질. 네. 네, 그러니까 세포막을 만드는 벽돌 같은 성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네, 신호 전달이요. 네, 그리고 아세틸콜린이나 도파민 이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고 또 잘 작동하도록 돕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하. 세포막이 좀 유연해야 말랑말랑해야 뇌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좀 채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도 뇌 노화 때문에 세포막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좀 개선해주고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는데 기여한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역시 효과겠죠.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던데요. 이걸 뒷받침하는 좀 구체적인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치매 진단을 받으신 평균 연령이 한 60.5세 정도 되는 분들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네. 이분들한테 12주 동안 매일 3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게 했더니 결과를 보니까 기억력은 평균 13.9년, 그리고 학습 능력은 11.6년 정도 더 젊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와, 13.9년, 11.6년이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물론 이건 특정 연구 결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65세에서 78세 사이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름이랑 얼굴 연결해서 기억하는 능력이요. 그거 어렵죠. 저도 가끔 쓰나? 수면의 질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살짝 보이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하면 코르티솔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코르티솔? 이 코르티솔 수치를 좀 조절해줘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스트레스 완화이고요? 네, 그리고 일부 자료에서는 이게 간접적으로 수면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용자 후기 같은 걸 찾아보면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랑 오메가3를 같이 먹고 나서 잠자는 게 좀 편안해졌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오메가3랑 같이요? 네, 흥미롭네요. 네, 그 외에도 ADHD 증상 완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을 돕는다. 이런 피부 건강 관련 언급도 일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좀 부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요.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되고 있군요. 그럼 이 성분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권장량이라든지 특별한 섭취 방법 같은 게 제시되어 있나요? 일단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300mg입니다. 300mg이요? 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부분 이용량을 기준으로 기능성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 지용성? 네. 그래서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 바로 후에 드시는 게 흡수율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랑 같이 또는 식후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좀 제대로 체감하시려면 뭐 하루 이틀 먹는 것보다는 최소 몇 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든 꾸준함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제품을 고를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뭘 보고 골라야 할까요? 네, 맞아요. 정말 많죠. 몇 가지 기준점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원료요? 네, 주로 콩, 그러니까 대두에서 추출하거나 아니면 해바라기씨에서 추출하는데요. 만약에 콩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라면 해바라기씨에서 추출한 제품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아, 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해바라기 씨.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순도랑 함량입니다. 제품별로 순도가 뭐 30%짜리도 있고 높게는 70%까지 다양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순도가 높을수록 흡수율에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순도랑 함량?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모든 영양제가 비슷하겠지만 GMP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GMP요? 그게 뭐죠? GMP는 우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뭐 이런 뜻인데요. 생산 과정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GMP 인증 마크 기억해둬야겠네요. 혹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거나 아니면 이건 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합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에 따르면 은행잎 추출물이랑 같이 섭취할 경우에 기억력 개선에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요? 그것도 기억력에 좋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오메가3 지방산 있잖아요. 이것과의 병행 섭취도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랑 은행잎. 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권장량인 300mg 이상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드물긴 하지만 불면증 같은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과다 섭취는 피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아니면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드시기 전에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네요.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네, 반드시요. 그리고 임산부나 수요 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사항도 잘 챙겨야겠네요. 근데 사실 영양제만 챙겨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의 영향도 무시 못할 텐데 혹시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관련 내용도 있었죠. 포스파티딜세린이 자연적으로 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역시 콩이랑 두부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콩, 두부. 네. 그 외에도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그리고 뇌 신경세포의 구성 성분이면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가 많은 호두 같은 견과류. 호두도 좋군요. 네, 그리고 뇌세포 보호에 도움을 주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사과, 특히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뇌혈류 개선을 돕는 루테인이 함유된 클로렐라 같은 것들도 뇌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연어, 호두, 사과, 클로렐라 챙겨 먹을 게 많네요. 그렇죠.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럼 뇌 건강에는 좀 안 좋다, 피해야 한다 이런 습관들도 지적되었겠죠? 당연하죠.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한 거, 수면 부족이죠.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이건 뭐 만병의 근원이고요. 네, 스트레스. 그리고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는 거. 이것도 뇌를 지치게 하죠. 또 운동 부족, 그리고 설탕 너무 많이 먹는 거, 물 충분히 안 마시는 거. 마지막으로 흡연이나 과음. 이런 것들이 다 기억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듣고 보니 다 아는 내용인데 실천이 어렵네요. 네, 맞아요. 결국 핵심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과 더불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잠 충분히 자고 꾸준히 운동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기분에 충실해야 하는 거네요. 자,
오늘은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어쩌면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는 성분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셨던 분들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요.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말 제품이 너무 많은데 나한테 진짜 맞는 건 어떻게 골라야 하지? 라거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다른 건강 문제나 아니면 먹고 있는 약이랑은 괜찮을까?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바로 그런 지점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